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현재 청년 수당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네네. 네, 어떤 결과 나왔나요? 네, 이 서울시가 서울형 청년 정책과 관련해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청년 수당이 저소득층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60.1%로 나타났는데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8.7%,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41.7%에 달했습니다. 네. 반면에 39.9%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는데요.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 2,38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최근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거를 이걸 과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48.8%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시 청년 수당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예산 의결 무효 소송을 한 것에 대해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복지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37.5%는 이 지방정부의 복지 사업을 막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또 청년 수당을 추진할 때 보완해야 할 점으로 이 대상자의 선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점 36.1%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또한 청년 수당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응답한 시민도 29.6%에 달했는데요. 이 청년 배당을 시작하자마자 이 카드깡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를 일식한 듯해 보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것들 말고도 또 주목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과반수를 넘어선 통계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서울 시민들 10명 중에서 9명, 시민들 대다수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 정책은 필요하다는데 88%가 공감했고요. 이 청년 실업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주거와 부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97%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하나 서울 시민들은 이 청년 실업 문제가 노력 부족 등의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시민이 12%에 불과했고 83%가 일자리 부족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서울 시민들이 청년 실업에 대해서 그 심각성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이 정치 논리에 따른 논쟁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반짝 추위가 오긴 했었지만 확실히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봄이 좀 가까이 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날씨가 꽤 많이 풀렸어요. 맞습니다. 이럴 때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집안이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서울시가 해빙기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요. 네. 서울시가 다음 달 31일까지를 이 해빙기 특별안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상황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시는 해빙기 특별안전관리기간에 시구 전담 관리팀을 통해서 재난상황 전파와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또 24시간 상황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재난 징후가 발견된다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위험시설로 분류된 곳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하죠? 네, 위험시설로 분류된 집중관리 대상 시설 752곳은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주 1회 이상 예찰 활동과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집중관리 대상 시설은 민간건설공사장 162곳과 절개지와 노후주택 등 590곳이었습니다. 위험시설의 점검 항목은 건설공사장 흙막이 시설과 굴착사면 안전조치 여부와 노후견물 균열, 집안 침하 여부 등인데요. 재난 징후가 발견되면 출입 통제와 주민 대피를 즉각 실시하기로 하고 이후 정밀 안전 진단과 보수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 해빙기의 시설 붕괴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위험한 곳이 있다 싶으시면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고요. 또 신고는 주저없이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 등 17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복귀를 명령하기로 했다고요. 네, 교육부와 정교부가 이 법의 노조 후속 조치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육부는 지난 2일 이 소위 전교조 법적 지위 등 법령 해석 및 후속 조치 이행 안내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는데요. 전교조가 법의 노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노조로 인정할 수 없으니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교육청
서울교육청은 이에 따라서 전임자들의 해당 학교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서울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받아서 전교조 본부와 서울 지부에서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는 변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17명으로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 기간은 이달 29일까지입니다. 네, 네. 그러면 교육부가 시행을 요구한 후속 조치 가운데 이 시교육청이 우선 공무원 신분 그리고 전임자 복귀만 명령한 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외에도 다른 후속 조치들은 어떤 게 또 취해지는 건가요? 네, 교육부가 시행을 요구한 속 조치에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와 복직 명령 그리고 전교조 사무실 퇴거 조치 등이 있는데요. 이 서울교육청은 교육청 명의로 이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을 교육청 인근에 임차해서 사용하도록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사무실 퇴거 조치 역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교육청 관계자는 시행 시기만 보고 있을 뿐 이 법령에 따라서 교육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이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와 체결한 교원 업무 경감과 교권 보호, 노조 활동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교조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전임자에 대해 1년간 휴직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량 해고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당분간 교육부와 전교조 또 교육청 간의 갈등 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